안녕하세요. 영공 김선미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6년 중특 기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공 A부터 할 거고요.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교육학은 괜찮았어요. 그쵸? 교육학을 풀 때는 아마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드셨을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게 부질없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자신감을 얻고 전공 A를 풀 때도 또 이 정도면 풀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공 B를 보니까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전공 A는 완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작년 중특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번 전공 A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맞힐 수 있는 그런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공 B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이 너무 긴 거예요. 그쵸? 지문이 굉장히 길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도 많고 저희가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서술해야 되는 문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고쳐 쓰는 문장 같은 게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많이 촉박했겠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조금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든 답을 다 쓰고 모르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거 모르는 거 넘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전략을 누가 잘 쓰셨을까 좀 저는 그런 고민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제 빈도를 좀 보면요. 출제 배점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 UDL이랑 웹 접근성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학의 영역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많이 출제가 됐던 것들은 학습장애하고 행동 지원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뭐 평소에도 워낙 많이 나오던 파트니까 이상한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행동 지원 부분에서도 기초선의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 이론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마치셨을 건데 그냥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뭐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 이론서 내에서도 기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안 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들 맞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요. 기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것들 기초선이 나왔다. 그럼 내가 기초선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그 기출에 있는 주변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점점 우리의 사고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현장 적응력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새로운 검사 도구들 있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 뭐 적응행동 검사나 아니면 기초학습 검사 그다음에 저기 직업 흥미 검사 이런 검사 도구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장특법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조항들이 아니라 전부 다 개정된 조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점자도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규정은 물론 똑같지만 저희가 바뀐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 대문자 단어표 그 부분이 좀 출제가 되면서 최신 이론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초특 문제도 보면 근거리 시력 검사도 최신 이론이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등 이제 우리는 새로 나온 강론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은요. 가답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점 근거를 찾다가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답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가답안은 그냥 이 정도가 답이 인정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짧게 할 건데요. 제가 맨날 짧게 한다고 하고서 좀 길게 하는데 오늘 진짜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답만 체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이 답이 왜 근거가 되는지랑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5조, 여기 지금 장특법 문제고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거. 여기서 장특법의 25년 10월 1일 개정, 요거 10월 1일에 개정이 된 거는 5조가 개정이 됐어요. 사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뀐 거, 요거 하나 바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10월 1일 개정이라고 나온 거는 이 법의 이름이 10월 1일 개정된 요 법의 이름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기존에 저희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역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이거 특성화 특수학교잖아요. 24년 12월 20일에 개정된 거. 특성화 특수학교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 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 이거 정의에서 2월에 개정된 거. 작년 2월에. 그래서 통합학급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요. 가의 장인 명칭을 써라. 가는 보니까요. 학생의 특성을 보니까 이거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심하게 관찰당할 가능성이 있는 대화하기. 여러 상황에서 불안을 나타낸다. 이거는 사회적 불안 장애 또는 사회적 공포증 등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A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래요. 명칭. A는 좀 위쪽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 학생이 전동 킥보드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실제상황 동감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실제상황 동감법의 단계가 첫 번째 이완기술 학습, 두 번째 자극의 위계표 만들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치료사가 자극을 묘사하면 내담자가 내가 연습한 이완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이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문을 읽어보면 먼저 학생에게 이완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극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기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실제 상황 동감법을 적용해야겠다. 이게 적용하는 게 3번. 그럼 이번에 요 A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그럼 A를 보니까 지금 자극의 정도가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쭉쭉쭉쭉 위계를 나누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요거는 자극 위계표 또는 불안의 위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게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게 자극의 용암이나 아니면 행동 형성, 그런 거 측면으로 생각하신 분들은요, 구조화가 잘 안 잡힌 거예요. 이건 지금 불안장애에서 목표가 불안을 낮추는 전략이잖아요. 이건 불안을 낮추는 전략이고, 행동 형성이나 자극의 용암법은, 자극 용암법은 새로운 행동을 습득시키는 전략이에요. 요거의 목표는 불안 감소. 그런데 행동 형성의 목표는 새로운 행동의 습득이에요. 목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답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고요. 기억은 보면 지금 여기에 키워드를 전부 다 준 거예요. 학생이 과격한 행동을 한 후에, 행동 발생 후에 과제는 유쾌하지 않은 자극이었고 불쾌 자극을 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거해서 결국에 이 학생의 과격한 행동이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기억은 부적 강화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강화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사의 행동 또한 부적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전체가 부적 강화만 답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의 답은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적 강화에 대한 키워드가 정확하게 다 나와서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과제를 피하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과제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지닌 대체 행동을 찾아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제를 피하는 행동의 원인이 문제 행동의 기능이라고 쓰면 이것 또한 유사 답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 거죠. 원인이 되는 건 기능이니까,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지닌 대체 행동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은 기능이고요. 문제 행동의 기능까지 좀 채점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가답안을 올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강론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근거로 이제 인정 답안이 될 수 있는 것들까지 같이 적어놨으니까 그것들 보시면서 좀 채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채점 안 하셔도 돼요. 뭔가 멘탈이 나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채점하지 말고 2차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4번이요. 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기억에 해당하는 전환의 영역을 하나 쓰라고 하네요. 기억은 지금 할펀의 지역사회 적응 모형이고요. 고용 이외에 2개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용 이외의 영역은 주거 환경하고 사회 대인관계 기술이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그중 하나는 사회 대인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다른 하나는 주거 환경이요. 그래서 기억은 주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의미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요. A를 읽어보면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네요. 전환은. 그렇군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생애 주기에 걸친 배움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 나오면 저희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답으로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졸업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거, 이거는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에는 뭐 문해교육이나 아니면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내가 관심 있는 취미나 직업을 위해서 배우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생교육이 되고요. 아니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상급학교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가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요. 대학교나 아니면 전공과 같은 게 되겠는데요. 지금 A에 보면 평생교육하고 상급학교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용어는 계속교육만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생교육은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은 포함을 안 하는데요. 여기 지금 학교 교육기간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안 되고요. 계속교육 안에 전공과랑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다 포괄하는 말로 써줬기 때문에 A는 계속교육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교육 신강론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다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중학교고요. 작성 방법을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하네요. 기억. 단어를 기억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학습할 단어를 친숙한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하여 기억하거나 청각적으로 비슷한 단어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전략. 기억은 확실하게 키워드 기억 전략이죠. 그래서 핵심어법, 키워드 전략, 핵심어 전략 등의 하나로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기억 전략으로 패그워드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요. 패그워드도 청각적으로 비슷한 단어랑 연결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그워드랑 키워드랑 결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특 문제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소통 문제는 패그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도레미파솔이 너무 패그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증명을 할지. 네, 그 다음에 니은이요. 밑줄 친 니은의 장점을 개별 학생의 학습 진도 관리 측면에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답안에 학습 진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니은을 보니까 팀 보조 개별 학습 모형이 나왔네요.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항상 하던 거잖아요. 개별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공을 해서 개별 진도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개별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만 쓰지 마시고요.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공한다까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에 썼어요.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만큼 쓸 게 많아요. 저희가.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교재를 제공하므로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 진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학습 진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저는 강론 문장을 그대로 쓰느라 이렇게 썼는데 수준에 맞는 학습 교재를 제공한다. 학습지를 제공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디귿과 같이 구성된 모둠의 특징. 디귿을 보니까 지금 TAI 모형에서 각 학생의 수준을 점검하여 모둠을 구성해 주세요. 여기 지금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 답안에 수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질적 집단으로 이질적 모둠으로 구성한다. 우리 다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질적인 수준을 가진 학생들로 모둠이 구성이 된다.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이질적 집단 구성. 이 단어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나의 자료 2에 제시된 리을 시옷 중에 그럼 리을 시옷 표시를 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가 조정 유형이 다른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래요. 그럼 평가 조정 유형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 형태의 조정, 반응 형태의 조정, 그 다음에 시험 환경, 시험 시간. 그 중에서 리을을 보니까요. 평가 문항은 한 문장씩 차례로 제시를 한다고 하네요. 제시하니까 제시 형태. 문장의 길이가 짧고 유형이 동일한 평가 문항은 함께 모아서 제시해 주세요. 키워드 다 줬죠? 제시 형태.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직접 답을 표시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약간의 저희를 혼란시키는 단어잖아요. 문제지에 근데 여기 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답을 표시하도록 허용한다. 그럼 이거 반응 형태. 그래서 시옷은 문항에 핵심되는 단어에 밑줄을 표시해서 강조해서 제시해 주세요. 나니까 제시 형태. 그래서 답은 비읍이고 명칭은 반응 형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뭐 응답 형태의 조정, 응답 방식 이런 것도 됩니다. 응답 방식, 반응 형태 조정, 반응 형식의 조정 다 되고요. 6번은 제가 그 자바라 검사는 중특에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의 문제 통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자바라 검사를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이요. 기억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요. 기억을 보니까 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장소 2곳 이상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표본을 수집하고 대화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강론 2개에서 다른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 강론, 그러니까 고은 선생님 강론에서는 자발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바라 검사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그 빨간 책 있잖아요. 김영태 교수님 책에서는 대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을 기준으로 그거 2개 다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빨간 책에서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빨간 책 기준으로 대표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편협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장소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그건 약간 위험하긴 한데요. 정확한 답은 그래서 대표성이 들어가도록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동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자발성이라는 단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유사 답안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한 가지 서술할 것. 니은 보니까요. 일반적인 발화 구분의 기준을 말하네요. 여기선 뭘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고은 선생님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화 기준의 원칙은 연구자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의 원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좀 모두가 합의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대요. 그게 저희가 외우는 쭉 있는 표거든요. 뭐 자동구어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런 표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발화 기준의 원칙, 발화 구분의 원칙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답은 사실 일반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요 말이에요. 말의 시작과 끝에 휴지가 있고 문미 억양구, 경계 억양이 나타나거나 화자가 바뀌는 경우 요거를 써주시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한 답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발화 구분의 원칙을 써주시면 저는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귿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디귿을 보니까요. 어휘 다양도네요. 이건 구조화 외웠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어휘 다양도는 의미론적 분석이니까 언어학의 하위 영역은 의미론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언어 기능을 쓸 것. 리을은 우유 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한테 우유를 주라고 지금 사물을 요구하고 있네요. 이거는 요구하기 쓰시면 되고요. 사물 요구라고 써도 그게 하위 기능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지금 중재 반응 모형 문제가 나왔고요. 동그라미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역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기역을 보니까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 방안이 뭔지 쓰라고 하네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 방안은 개별화 중재잖아요. 개별화 교육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말이어서요. 그래서 개별화 중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강도 높은 개별화 중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두 번째, 가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학생 3명을 학습장애로 진단 또는 진단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2가지 서술하래요. 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바로 이중불일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답안에 첫째,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낮은 진전도 또는 발달 속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를 써주시면 훨씬 좋죠.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보다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2단계 대상이니까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 이걸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논문을 좀 읽어보면 얘랑 비교하는지 좀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 얘랑도 비교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 대부분 학생들의 평균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는 것 같고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하고도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2단계 대상은 얘네들이기 때문에 전 정확하게는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 또는 그냥 같은 반 학생들보다까지 써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니은에 해당하는 학습장애 진단 모델을 쓸 것. 이게 나온 적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니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외웠던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빠른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 이해 검사, 어휘 검사 등 읽기 이해와 관련된 하위 변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빠르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이건 변인을 파악하는 거니까 인지 처리 과정 결함 접근법 아니면 인지 처리 결함 접근법 등의 단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시각장애 문제고요. 동그라미 첫 번째, 가에 근거하여 A가 핸드 트레일링과 상부보호법을 함께 사용한 이유를 서술할 것. 이유라고 했으니까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지금 이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트레일링하고 상부보호법을 같이 쓰고 있네요. 얘를 근거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돼요. 여기 환경을 보면 이렇게 벽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벽에 장애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애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상부보호법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나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중간에 열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벽과 벽이 끊어진 열린 공간에서도 상부보호법과 트레일링을 같이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벽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썼습니다. 기역에 반쯤 열린 문 등 벽 주변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벽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를 가랑 관련을 지어서 써야 되니까 가에 있는 걸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역으로. 이해되시죠? 벽 주변의 장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학생 A가 기역부터 미음 중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 가지. 랜드마크의 특징이 쉽게 인지돼야 된다, 환경 내에 고정돼야 된다, 항상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 미음부터 보면 일단 저희는 습관적으로 고정돼 있는 게 뭔지 찾겠죠? 고정돼 있는 게 아닌 게 뭔지. 그럼 학부모실 문은요 항상 사용하는 지표예요. 문은 원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문, 계단, 소화전, 엘리베이터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안 되고요. 지금 창문을 보면 너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인지할 수 없고 그럼 활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니은을 골라주시고 너무 높이 있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호 써주시고 니은 너무 높다. 그래서 쉽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쉽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로 써주시면 가장 정확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조금 풀어 써줘도 되는 거예요.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학생이 보행 중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동그라미 세 번째. 밑줄 침 비읍이 의미하는 시력을 쓰라고 하네요. 시력. 비읍은 50cm 앞에서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손가락 개수는 핑거 카운트여서 FC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FC 50 써주거나 아니면 안전지수 50 또는 지수 5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수 5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동의어들 어떤 거를 써도 다 답이 됩니다. 그리고 밑줄 친 시읒의 예를 한 가지 서술할 것. 시옷. 시간표를 촉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지원 방법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위에부터 쭉 읽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학생이 지금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시각 중복장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알려주는 방법에 사물 상징을 활용한 캘린더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고 출제 의도가 캘린더 박스를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정답은 캘린더 박스. 그래서 사물 상징을 사용한 그냥 캘린더 박스라고만 쓰셔도 돼요. 이게 용어니까 캘린더 박스로 시간표를 인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 서술하는 거니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시간표에 글자를 튀어나오게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어서요.
글씨를 읽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캘린더 박스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9번. 동그라미 첫 번째. 밑줄 친 기역의 명칭 쓰고 니은의 기능을 서술할 것. 기역을 보니까요. 보청기와 인공화호에 있는 공통적인 구성 요소고요.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부속 장치라고 하니까 보청기에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요. 소리 신호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증폭기로 전달을 해주는 거, 인공화호도 어음 처리기로 전달을 해주는 거, 둘 다 마이크 또는 송화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폰도 되고요. 그리고 니은의 전극. 전극의 기능은요. 청신경을 자극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쭉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청신경 또는 와우신경 아니면 와우의 끝에 있는 신경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걔네를 직접 자극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화호의 시술 조건 중에 청신경이 조금이라도 기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청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게 이제 뇌로 신호를 직접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청신경이 되겠고요. 청신경으로 뭐 소리 신호를 전달한다, 청신경을 직접 자극한다 이런 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신경. 그 다음에 지문자는 동사고요. 디귿을 한글 모음자로 한 가지 쓸 것. 디귿은 지문자 디귿과 수형이 같은 모음 지문자. 디귿이 이거잖아요. 여, 유, 요 이거 해가지고 야 해서 요 넷 중에 하나를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넷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이게 지금 시옷이 유로 읽힐 수 있잖아요. 동, 뭐, 유, 아. 근데 여기는 지금 힌트를 준 거예요. 지문자 디귿의 수형과 지문자 시옷이 같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입니다. 동요하는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동그라미 첫 번째. 가의 기역, 리을 중 틀린 내용 한 가지 찾아 기호 쓰고 바르게 고쳐라. 총론에 근거해라. 찾아보겠습니다. 기역, 리을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자치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바꿔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론의 문장을 그대로 써주셔도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위에 써놨네요.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미음에 들어갈 말이거든요. 미음에 들어갈 말. 그러면 여기 옆에랑 보면요. 학업적 기술은 우리가 기능적 학업 기술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발달적 기술도 발달론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발달을 하는 거. 발달적 기술을 보니까 두 발 모아 뛰기, 똑바른 선 따라 걷기. 이런 식으로 아동이 순서대로 발달하는 그 순서가 있는 거. 그게 발달적 기술이 되겠고요. 학업적 기술은 지금 용어 익히기, 거리 단위 익히기. 이런 것처럼 국어나 수학 등 학업 수행과 관련 있는 기술들이 학업적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요. 헬멧 및 보호용품 착용하기. 그 다음에 신발 신기, 신발끈 묶기, 목욕하기 이런 것들의 기능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기술의 예시에 이제 신발끈 묶기, 신발 신기, 옷 입기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미음은 지적장애 쪽에서 기능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화 계획에서 비읍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이거에 대한 개념까지 써야지만 1점씩 딸 수 있는 문제였어요. 비읍은 보니까 운동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경기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니까 장소에 대한 자극 일반화잖아요. 그래서 비읍은 자극 일반화, 장소에 대한 자극 일반화라고 써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옷하고 비읍이 지금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땐 의사결정을 하실 때 딱 대비가 잘 되도록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죠. 만약에 비읍을 장소에 대한 자극 일반화라고 썼다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다른 장소에서도 배운 기술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요. 장소라고 써주셔야 돼요. 다른 자극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개념들은 좀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아이스 스케이트 타기, 롤러 스케이트 타기. 아이스 스케이트는 뭐 브레이크가 없고 롤레이 스케이트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는 어떤 기능적인 방법은 똑같지만 약간 디테일이 다른 행동을 해야지만 탈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시옷은 반응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외운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전 뭐라고 썼냐면 노란 책에 있는 걸로 자극 일반화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변화시켜도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거, 다른 자극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옷의 반응 일반화는 동일한 자극에 대해 학생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요거 쓰셔도 되고요. 뭐 긴 거 문장 있잖아요. 목표를 막 강화된 결과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부수적 행동 변화로 인해 학생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뭐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외운 문장이 책에 있으면 맞습니다. 11번이요. 문제를 보면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의 행동 특성을 한 가지 쓰는데요.
DSM-5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라고 하네요. 아니 초특에서는 DSM-5 TR 내놓고 또 여기서는 DSM-5를 내는 게 어딨냐고요. 그쵸? 어쨌든 내용이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외운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요. 예시까지 그래서 외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DSM-5는 예시까지 외워야 된다고요. 보면은 물건의 개수를 세며 한 줄로 세운다. 이거 그 장난감 줄 세우기 예시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B1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집착한다. 동일성에 대한 고집. 첫 번째 순서부터 처음부터 반복한다. 뭐 일가에 대한 완고한 고집, 뭐 이런 거. 이거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B2에 해당이 되고 이제 첫 번째가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적 동작 또는 물건 사용, 말하기. 물건 사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B1에 해당이 되니까 가에 해당하는 건 정확하게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되겠습니다. 흐흐흐로 많이 외우시죠? 그래서 가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나타난다. 이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동 특성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를 쓰거나 B1을 쓰거나 B2를 써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동일성에 대한 고집을 쓰신 분들도 이거는 정답으로 채점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기억의 오류 유형을 보라고 하네요. 이거는 초특이랑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초특에서는 어떤 걸 지도해야 되는지 쓰라고 했으니까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오류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받아올림을 하지 않았다. 받아올림의 오류 이런 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유형은 강론마다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강론에서는 명칭을 딱 정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강론에서는 지금 받아올림의 오류 이런 것처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올림의 오류 이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덧셈 연상 방식을 쓰고 디귿의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할 것. 이 문제는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요. 이 문제. 봐봐요. 일단 문제를 하나 보면 지금 앞에 보면 더하는 수가 더해지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걸 생각을 해보면 더하는 수가 앞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2 더하기 4 이렇게 더하는 수가 더해지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도 더하는 수에 1부터 세기 시작하여 더하는 수에 1부터 세기 시작하여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1부터 센다. 원래 이어세기를 하려면 2부터 세야 되는 거예요. 1부터 세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1부터 세는 거예요. 1, 2, 그 다음에 더해지는 수까지 하나씩 센대요. 그럼 1, 2, 3 다 하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모두 세기가 답이 됩니다. 모두 세기. 요거에 대한 근거는 위에도 있는데요. 학생 K의 특성이 나타났대요. 학생 K의 특성이 지금 첫 번째 순서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학생의 특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번부터 세는 첫 번째부터 세는 모두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의 연산 수행 방식을 1부터 세면서 덧셈을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덧셈의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원래 이 위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김혜아 교수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두 세기, 이어세기, 부분 인출, 직접 인출. 근데 이어세기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어세기는 초기에는 앞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를 하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두 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를. 근데 이 문제의 의도를 좀 보면 더하는 수가 더해지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덧셈의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큰 가수를 변별해서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이걸 쓰도록 뭔가 문제를 구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강론이 있긴 해요. 여기서 앞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얘를 빼고요. 모두 세기 다음에 여기서 효율적인 방법을 지도를 하려면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방법을 적용한다. 지금 제가 말한 워딩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 다음에 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가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답을 썼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앞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써도 얘도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더 정확한 거는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이런 건 지금 지도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키워드랑 정의를 다 써주셔야 돼요.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두 수 중 큰 수를 변별하고 큰 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수를 셀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A에 해당하는 생활환경형 스포츠 종목의 명칭을 쓸 것. A를 보니까요.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시는 분은 쉽게 푸는 문제예요. 빨간 공, 파란 공이 있고요. 표적구는 흰색, 그 다음에 던지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거든요. 그 홍통을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있어요. 거기에다 공 올려놓고 이렇게 툭 쳐가지고 걔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컬링처럼 흰색 표적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성공하는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이거 보치아가 되겠습니다. 저도 보치아 심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대학생 때 그거 심판하러 많이 다녔는데 제가 시험 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아는 사람만 맞히고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 문제예요. 거의 많이 틀렸을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이유요. 기억은 보니까 얘가 지금 STNR이 있는 학생인데 학생의 정면 눈높이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건 우리 공부한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머리를 상하로 움직일 때 또는 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신전하거나 굴곡할 때 반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면 눈높이에서 제시하여 뭐 머리가 굴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론 문장 그대로 썼는데요. 이런 목의 굴곡이나 신전 이 말로 안 쓰고 뭐 머리가 신전된다, 머리가 굴곡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목의 굴곡이나 신전에 의해 반사가 활성화되므로 자료를 정면 눈높이에 제시하여 목의 굴곡과 신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뭐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런 단어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머리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가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예를 각각 쓰래요. 니은을 보니까 불수의 운동,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학생들이고요. 불수의 운동형이나 적인장으로 몸통이 앞으로 굴곡되는 학생의 자세를 지지해주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강론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슴 벨트나 어깨 벨트를 착용해준다. 휠체어에 있는 거 이렇게 가방처럼 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착용을 해준다. 아니면은 테이블을 높여준다. 이거 있거든요. 테이블도 휠체어 테이블인데 그 높이를 조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테이블을 쓰시거나 아니면 가슴 벨트나 어깨 벨트를 쓰시거나 둘 중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가슴 벨트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가슴 벨트, 어깨 벨트 요거를 썼습니다. 허리에 매는 벨트는 안 돼요. 허리에 좌석 벨트처럼 이렇게 허리에 매는 거는 안 되고요. 몸을 펴주지 못하니까 꼭 가슴 벨트나 어깨 벨트 이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가위 자세의 하지 지지 방법은 외전대 또는 다리 분리대를 설치를 해준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분리대 또는 외전대 설치하여 다리가 정렬되도록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 고생하셨고요. 이제 B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공 김선미입니다. 26학년도 중특 임용 전공 B 기출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1번 기억의 답을 쓰고 A에 해당하는 용어 쓰기. 기억을 보니까 병원 학교에서는 한 교실을 몇 분 기준으로 하나요? 기준이니까 이건 나와 있는 거 그대로요. 20분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20분이라고만 썼을 때는 혹시나 물채점이 들어가면 맞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20분을 정확히 썼다면 20분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 그 다음에 A는요. 이거 장특법에서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적 지원까지만 써도 맞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건 장특법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할 때는 이런 것들 20분 쓰신 분들 다 틀린 걸로 채점할 거고 의료적 지원도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안 쓰고 그냥 의료적 지원으로 쓰신 분들 다 틀렸다고 채점을 할 거예요. 2번. 네. 기억의 문장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 방법. 지금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을 하고 그림이나 도식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서 풀도록 한데요. 여기 그림이나 도식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 모양, 이거 변이형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표상화 전략 또는 표상 교수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인지전략 단계, 학습 단계, 인지전략 학습 단계를 쓰세요. 니은이 여기네요. 인지전략은 우리 솔브인 모델 있잖아요. 그거 외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1단계가 지금 문제 읽기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와 숫자에 표시하는 거, 문제를 자신의 말로 고쳐 말하기, 그림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표상하기,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봤다고 하고요. 4단계가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또는 가설 세우기도 됩니다. 필요한 절차와 연산기호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림수를 찾아 답을 어림하기, 그 다음에 계산하고 답을 써보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옳은지 점검하기가 7단계죠. 그래서 니은은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또는 가설 세우기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블릿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시대를 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중학교 학생 A에게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의 일부인데요. 이제 대거 나오는 거죠. 나이제 K, ABS, 나이제 비액트 해서 국특원에서 이제 최근에 만든 검사 도구들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기억과 니은의 결과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쓰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 국특원의 검사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표준 점수가 뭔지 그 다음에 학년 등가 점수가 뭔지 얘네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비슷하게 답변과 정답과 비슷하게 얼버무려서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학력 지수는 지금 72점이 나왔으니까 표준 점수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표준 점수고요. 그리고 무슨 지수라고 나오면 사회 지수, 언어 지수 얘네들 네 가지. 얘네 빼고는 일단 일단 표준 점수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다음에 학년 규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학년 등가 점수입니다.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표준 점수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잖아요. 정규 분포를 그려서 얘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본인 나이에, 본인 또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능검사 할 때도 모든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또래인 나와 동일한 연령대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중1, 얘가 중학교 1학년이라면 만약에 중1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학년 등가 점수는 내 점수를 중2라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내 점수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내 점수에 해당하는 그 학년이 있는 거예요. 그 학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학년 등가 점수는. 내 점수가 뭐 50점이다. 내 원점수가 50점이다. 이 50점이 어디 있는지 표를 쭉 찾아봤더니 이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밖에 비교를 못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하고 비교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비교를 못해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수준 정도구나. 딱 요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정답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표준 점수는 또래 학생들하고 비교하지만 학년 등가 점수는 해당 학년하고 비교를 한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썼냐면요. 기억은 피검자의 점수를 이거 집단 비교 측면에서 쓰라고 하니까 또래 집단과 비교를 하지만 니은은 피검자의 점수를 이 점수에 해당하는 학년의 집단과 비교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또래 집단 그리고 학년 집단 요 말을 넣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하네요. 디귿은 국토관 적응행동 검사에서 기본생활, 가정생활, 지역적응, IT 활용 소검사가 들어가 있는 하위 영역을 쓰라고 하네요.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 중에 얘는 실제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제적 적응행동, 실제적 적응 기술 이런 걸로 쓰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적 기술이라고 정확하게 쓰신 것만 정답으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리을, 이응 중 틀린 거 2개 찾아 기호 쓰고 이유 쓰기. 틀린 거요. 리을부터 이응이니까 쭉 가다 보면은 미음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100분위 2.0은 특정 원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백분율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2%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딱 2%다. 그래서 2%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100분위 2.0은 학생 A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2%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이 틀렸어요. 이게 지금 기초학습 능력 검사거든요. 얘는 이제 동형 검사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카이제 베트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동형 검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동형 검사인 게 바사 검사. 얘네들은 동형 검사인데 나이제 비액트는 동형 검사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한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이 틀렸습니다. 동형 검사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의 이유는 얘는 동형 검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깔끔하게 써보면 미음은 아까 얘기했고요. 이응은 기초학습 능력검사는 동형검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중학교고요. 의사소통장애.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오류 유형을 쓰라고 했어요. 조음, 의문 장애에서 오류 유형을 물어보면 생략, 대치, 첨가, 왜곡 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사과를 이상한 말로 조음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말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잖아요. 뭐 사과, 이렇게 사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왜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곡만 정답이 돼요. 뭐 생략, 대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위에 또 지금 사다리를 다다리로 대치한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정답을 좁혀준 거예요. 대치 쓰지 말고 왜곡 써. 이런 식으로. 기억은 왜곡.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니은의 기회장벽이 무엇인가? 그럼 기회장벽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정책장벽, 실제장벽, 지식장벽, 기술장벽, 태도장벽 그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니은을 보니까 지금 반 친구들은 얘가 제대로 대화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데요. 어머니는 얘가 말을 못할까 봐 AAC 안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태도장벽이 되겠습니다. 태도장벽, 니은.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디귿의 장점을 의사소통 상대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쓸 것. 디귿을 보니까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가 있네요. 다른 그림 상징을 쓰거나 아니면 아동이 뭐 손짓 기호를 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경우도 많은데요. 이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는 평소에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동이 의사소통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했을 때보다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했을 때 대화 상대자들이 아동한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좀 우리랑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그 보완대체 의사소통 책 있거든요. 작년에 나온 거 말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태블릿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칩톡처럼 그냥 얘만 띡 눌러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정확한 답으로는 대화 상대방에게 익숙한 말로 제시되어 메시지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할 것. 리을은 얘가 지금 손땀과 같은 손짓 기호를 사용할 때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도상성이 높아야 배우기도 쉽고 내가 사용하기도 쉽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도상성이 높은 걸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 유특인가 24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이잖아요.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그 측면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인식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뭐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로 써주셔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5번. 가에 밑줄 친 기억이 틀린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하라고 하네요. 기억을 보니까요. 총론 문제거든요. 지금 얘는 특수학교고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으로만 편성을 하는 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가 기본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성 기준에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뭔가로 바꿔서 썼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냥 선택 과목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거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요 단어가 들어가도록 답을 써야지만 요거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기본교육 과정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요. 니은. 지금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안전건강교육, 진로교육, 경제금융교육이니까 니은은 범교과 학습 주제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범교과 학습 주제. 그리고 디귿의 CAI 유형, 컴퓨터 보조 수업 유형인데요. 지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개인 교수형만 답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생이 학습하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오고요. 이 과정은 나중에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웠던 게 미음이었는데요. 리을과 리을을 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방법 연습하기. 미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할 것. 시뮬레이션 유형의 장점이 고비용이나 고위험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하는 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학생이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고비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 측면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 특징을 써주셔야 돼요.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 요거 쓰시고 비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비용 부담이 높은 리을과 같은 과제 지도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여기선 반복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얘기여서요. 반복 연습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특정 상황을 실제적인 상황을 반복 연습할 수 있다는 거는 딱 리을에 해당하는 얘기만 아니고요. 뭐 비행기를 타든 씨앗 심는 걸 연습을 하든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벗어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 맞긴 하지만. 그 다음에 6번. 가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를 참고하여 쓸 것. 기억은 서기자세 보조기기에서 특정 신체 부위의 조절 능력을 기준으로 프론 스탠더와 수파인 스탠더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특정 신체 부위는 머리가 되겠습니다. 머리요. 머리를 우리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잖아요. 얘는 머리 지금 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를 참고하여 쓸 것. 니은을 보니까요. 웨지 내용이에요. 웨지는 눕거나 엎드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엎드려서 사용할 때는 학생의 신체 중에서 뭐를 고려하여 활동 목적에 따라 높이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웨지를 보니까 높이가 이거다라는 걸 정해줬어요. 여기가 높이다. 그러면 둘의 차이를 봤을 때 이 여학생은 위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팔이 여기 있고 손을 여기에 짚고 있네요. 그쵸? 그럼 팔 길이에 딱 맞게 이 높이를 조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학생을 보니까 책 읽기 활동을 해서 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팔꿈치가 땅에 닿도록 높이를 조정을 해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팔 길이라는 측면으로 답을 썼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 제가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근거는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서기 자세 보조기기를 사용할 때의 효과를 정서적 측면과 신체 변형의 예방적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 서술할 것. 이거 아마 정서적 측면으로 그거 쓰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서기 자세 보조기기 하면 우리는 활동 참여 이거를 되게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활동에 참여한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활동에 참여해서 학생의 자신감이 높아진다, 뭐 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쓰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효과를 우리가 꼭 책에 있는 것만 써야 되나요? 그것도 효과잖아요. 그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답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썼습니다. 정서적 측면에서 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 자세를 경험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요거 두 가지 문구가 있어요. 요거 써주시면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 변형의 예방적 측면은 다행이다 하면서 구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의 구축이나 변형을 예방한다. 요거 써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것도 지금 책봇이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노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요. 밑줄 친 기역, 미음 중 틀린 내용을 두 가지 찾아 기호 쓰고 바르게 고쳐 서술할 것. 지금 도덕과 지도를 하는 거고요. 얘가 어떤 장애인지가 안 나왔어요. 그냥 학생 K라고 하고 도덕 시간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 보편적 학습 설계나 아니면 통합교육 쪽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임의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적어보면요. 일단 기역에서 기역은 맞고, 자 기역을 표시를 해놨네요. 니은에서 도덕교과는 추상적 어휘가 많으므로 비유적 표현과 동의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개념을 설명한다. 그 보편적 학습 설계에 보면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어휘의 뜻을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니은은 명확한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틀렸다고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너무 정신이 산만하면 안 돼요. 핵심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까 중심 내용을 위주로 내용을 요약할 때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만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답을 써줬습니다. 이거 기호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어딘지를 지금 못 찾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좀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요약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쳤냐면 니은은 도덕교과의 경우 구체적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 어휘, 반복적으로 개념을 설명한다. 리을은 중심 내용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제공한다. 중심 내용과 관련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요. 비읍의 명칭을 쓰고 교사의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할 것. 비읍. 보니까 여기 읽은 후에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읽기 이해에서 읽기 후 전략이고요. 이것도 지금 초특에 나왔던 게 좀 돌려서 다시 다른 내용으로 나온 거죠. 읽기 후에는 요약하기랑 읽기의 질문에 답하기, 읽기의 질문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자신이 읽고 요약한 내용을 복습한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은 했네요. 요약하기 제외를 시키고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니까 읽기의 질문에 답하기 제외시키고 읽기의 질문 만들기. 요거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로 질문 만들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교사가 지도해야 될 전략은 우리 좋은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가 필요하다는 내용 배웠잖아요.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의 질문 만들기, 중심 내용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도한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글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요거를 통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를 한다. 이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나눠서 하나씩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한 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시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자, 쓰기, 오류, 유형을 쓰라고 하네요. 쓰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편집 단계에서 맞춤법과 문장 구성 등을 보고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형 시제 나왔고 동음이유어, 그 다음에 어미를 잘못 변환하였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의문 처리 오류, 표기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 중에 형태소랑 관련이 있는 형태 처리 오류가 되겠습니다. 형태 처리 오류를 예시로는 못 내요. 왜냐하면 표기 처리 오류랑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냈네요. 정말 신박하죠? 시옷은 형태 처리 오류였습니다. 8번. 자기교수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자기교수법 단계 명칭 쓰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억으로 갑니다. 이런 게 이제 잠깐씩 쉬게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되게 신박한 게 지도안에서 우리 원래 막 교사활동, 학생활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안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교사의 활동은 이거고 학생의 활동은 이렇게 한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포맷이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억을 보면요. 교사의 모습을 학생이 관찰하는 거고 첫 단계니까 인지적 모델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지적 모방.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5단계에서 학생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쓰는 거였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이 쓰고 학생이 소리내지 않고 내적 언어를 활용해서 나한테 말하면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쓰고 속삭이듯이 말하면서를 내적 언어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언어.
그래서 니은은 우편물 분류 절차와 방법을 소리내지 않고 내적 언어로 말하면서 우편물 분류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밑줄 친 디귿 비읍 중 틀린 것 한 가지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한 가지 찾아서 기호 쓰고 이유 서술하기. 이거는 나머지는 다 맞고요.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디귿을 보니까 장애 학생에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업 흥미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도 있어요. 발달 장애인용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므로 비형식적 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가를 할 때는 형식적 검사와 비형식적 검사를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알고 있는 표준화된 직업 흥미 검사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 쓰지 마세요.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쓰지 마시고 그냥 없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장애 학생에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업 흥미 검사와 적성 검사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식적, 비형식적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거 형식적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표준화된 검사라고 쓰셔도 되겠죠? 여기 밑줄 친 시옷, 지읒 중 틀린 것을 한 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고쳐 서술할 것 총론 문제 시옷, 지읒을 찾아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 시옷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니면 이 경우가 나오면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으니까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써주시고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요 말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9번. 이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뭐 찍어보시고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가에 밑줄 신, 친, 기역, 리을 중 틀린 내용을 한 가지 찾아 기호 쓰고 이유 쓰기. 여기는 그래도 할만하죠. 지금 기역부터 리을 중에 틀린 건 다운 증후군의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특징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나친 식욕과 극단적인 비만은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음에서 자료를 보니 중재를 시작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3일 동안 물 마시는 빈도와 시간을 기록을 했대요. 아무런 중재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초선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기초선. 기초선 단계에서는 3개 이상의 자료점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3일을 수집을 했으니까 자료점도 충분히 수집이 되었습니다. 기초선. 그러면 기초선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초선의 안정성을 판단을 해서 안정적이어야지만 중재를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성과 경향성이 있거든요. 다양성과 경향 측면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경향은 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향이라고 하는 건 자료점이 같은 방향으로 3번 연속 이렇게 있을 때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얘는 증가하는 경향이긴 한데 지금 5, 16, 16이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보다는 다양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향에 무경향도 있거든요. 무경향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무경향으로 해도. 근데 이거는 상승하는 경향 아니고 얘는 무경향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얘는 무경향. 경향이 없을 때도 중재를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나오면. 근데 그거는 말을 풀어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써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이런 건 답을 어떻게 쓰시냐면 좀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물 마시는 빈도가 15, 16, 16회로 기초선이 자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왜 안정적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료의 다양성 또는 경향성 이런 키워드를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과 기초선 자료의 기능을 쓰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우리가 외운 거 쓰는 거예요. 기능을 쓰라고 했고 서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칭만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기능으로 이런 뭐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칭과 그 개념을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기능 또는 예언적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기초선 자료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으로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학생의 현재 행동 수준을 나타낸다. 예언적 기능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아무런 중재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학생의 미래 수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걸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써주시면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아무런 처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보다는 기술적 기능이 쓰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기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읍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라고 하네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13이고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는 반응시간 DRL을 적용을 했고요. 반응시간이라고 하는 건 학생의 반응과 반응 사이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이잖아요. 학생의 행동 빈도를 낮추는 거. 그래서 처음에 행동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행동이 발생하면 그때 이 행동의 강화를 준다기보다는 이 간격을 참았다는 것, 이 간격을 참았다는 것에 강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하냐면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한 번 물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만 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얘한테는 이제 물 마시는 것 자체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반응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행동과 행동 사이의 시간을 반응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간 시간을 몇 분으로 설정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시간 표시 타이머를 몇 분으로 맞춰놓고 얘가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물을 못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만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반응간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반응간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응용행동 분석 책에 15분당 한 개의 반응은 60분짜리 회기당 평균 4개의 반응으로 계산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0분 나누기 15분 하면 4회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90분 나누기 x 했을 때 14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x는 13.5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13을 써야 돼, 14를 써야 돼가 갈등이 되잖아요. 14냐 아니면 13이냐 몇 분이라고 했으니까 14분을 썼을 때는 학생이 14번을 못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14분의 간격을 다 지켰을 때는 190분이 넘어가거든요. 196분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행동이 14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분은 안 되고 1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동그라미 첫 번째, 기억을 리을에 근거하여 바르게 고쳐 서술할 것. 기억을 보니까요. 지금 다양한 시험 관찰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한 번에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니까 차례대로 과제를 제시하면 활동에 잘 참여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쉬운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 관찰을 하기 위해 학습 자료를 차례대로 제시하여 탐색하게 한다. 이 부분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예를 한 가지 서술할 것. 이것도 되게 어렵어요. 그쵸? 이것도 정말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학습 단계의 요소와 학습 자료에 근거할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학습 단계고요. 여기가 학습 자료인 거예요. 학습 자료를 일단 좀 자세히 보면 용수철이 4개가 있네요. 요 위에 그려놨거든요. 좀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용수철이 4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무게추가 여러 개가 있네요. 무게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다가 용수철을 달아놓고 그리고 종이자가 있네요. 자로 이 용수철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는 이제 나중에 자로 재가지고 얘 용수철의 길이가 몇이 되는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게가 있는 봉지과자, 상자과자, 종이접시, 금속 컵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기다 물건을 매달고 뭐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길이가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고 길이가 뭐 짧아지고 이런 걸 이제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는 용수철의 길이가 길게 늘어나는구나. 가벼운 물체는 용수철의 길이가 짧게 늘어나는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무게추가 있잖아요. 무게추는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은 정확한 측정보다는 이 물건의 그 무게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험의 위계를 좀 보면 일단은 무게를 아는 물체를 매달고 늘어난 길이 표시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과자랑 상자 과자를 매달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그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밑에를 보니까 추의 개수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비교하여 규칙을 발견하라고 하네요. 그럼 니은에선 뭘 달았다는 거예요? 무게추를 달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아는 물건들을 매단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추를 매달아서 이게 얘네들하고 얼만큼 같은 길이로 늘어나는지 그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늘어난 거는 무게를 재보면 봉지과자랑 같은 무게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니은에 꼭 들어가야 될 말은 무게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게추를 사용하라는 걸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정답은 여기 있는 거랑 좀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무게를 아는이니까 이것도 무게를 모르는 써주셔도 되는데 이건 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무게를 모르는 보다는 무게를 모르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썼거든요. 이건 좀 보류로. 어쨌든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무게추가 되겠습니다. 용수철에 무게추를 개수별로 매달고 늘어난 길이 표시하기.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용수철에 무게를 모르는 이라고 쓰시면 더 완벽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무게를 모르는 무게추를 개수별로 매달고 길이를 비교를 하는 활동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에 해당하는 전략,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인지적 특성, 마음이론의 결함 이런 거에서 쓰면 되죠. 지금 종이자의 눈금에 화살표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스티커로. 근데 종이자의 눈금에 화살표를 확인을 하는데 스티커는 학생을 위한 거였는데 아까 여기 자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학생을 위해서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저거는 가외자극 촉구잖아요. 눈금이 이제 변별 자극이 되는 거고 이걸 학생이 잘 변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극을 부착을 하는 거니까 자극 외 촉구 또는 가외 자극 촉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A를 보면요. A에서 학생이 실험에는 전체적인 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용수철의 형태에만 집중을 한다. 다 읽어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중앙음직 능력의 결함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A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1번. 첫 번째로 기억에 해당하는 저명의 전번호를 읽기 기준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 원래 그 여기에 24년도 그 기준으로 써라. 기준이 써야 되는데 기준은 안 써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원래 점자를 쓸 때 영어만 딱 나와 있으면 영어 시작표, 영어 종료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왠지 로마자표랑 그러니까 로마자표랑 로마자 종료표요. 지금 영문자이고 대문자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라는 문장이 나온 걸로 봐서 이 문제 자체가 로마자표를 쓰도록 유도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점자 스티커를 붙이는 상황이고요. 영어 아이디어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뭐 다른 이제 숫자 점자를 사용하는 게 활용하면 쉬워요. 근데 다른 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이디어는 그냥 이 영어만 딱 붙는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규정에 맞게요. 점자 규정에 맞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대문자 단어표 66점 쓰고 그 다음에 영어 써주고 답은 6, 6, 2, 4, 1, 4, 5, 1, 5,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거죠. 이 문제가 로마자표를 쓰도록 왠지 유도를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규정에 맞게 이렇게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쓸 것, 니은을 보니까요. 지금 니은이 온 오프라인 수업과 원격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하여 이학습터와 교육청에서 제공한 어떤 러닝을 활용하여 뭐 경기도에 하이러닝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걸 활용하여 강의, 과제, 평가 등의 교육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걸 통해서 학생의 학습이나 평가 데이터 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LMS 시스템이거든요. 수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거 대학교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LMS 시스템, 학습관리 시스템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저희의 교육학 지식을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틀렸을 거고요. 교육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내가 직접 사용해 본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좀 맞췄을 거라서 이런 것도 틀린 거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막 지수 50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문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디귿시옷증 틀린 것을 두 가지 찾아 기호 쓰고 바르게 고쳐 서술. 디귿시옷을 보니까요. 이 학생의 특성에 따른 보조공학 지원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틀린 게 리을이요. 리을은 지체장애 학생인데 토글키는 이 기능키가 바뀔 때마다 청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각장애 학생한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토글키가 아니라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손떨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필터키 써야 돼? 아니면 탄력키 써야 돼? 왜냐면 우리 이론서에 손떨림의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게 탄력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기능이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탄력키가 되려면 탄력키의 기능을 여기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림키도 손떨림이 있는 학생이 쓰면 유용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다른 각자가 쓰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토글키가 아니라 저는 정확한 답은 필터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탄력키까지도 정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답은 필터키로요. 왜냐하면 그 탄력키랑 느림키의 정확한 기능을 여기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터키로. 그 다음에 비읍을 보면요. 플랫베드 확대경을 사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점수판을 확인하게 함. 지금 확대경은 원거리 아니죠. 원거리는 망원경을 사용한다. 정확하게는 단합망원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점수판을 확인하게 한다. 근데 망원경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 점수판을 다른 걸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핸드볼 경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랑 다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이런 상황이 있고 체육 시간에 핸드볼 경기에서 점수판을 확인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망원경밖에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걸로 고치시는 거는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학생 K가 야맹증이 있다는 걸로 봐서 얘는 터널 시야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쵸? 터널 시야. 근데
옛날 문제에 터널 시야가 확대경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거 아니다 문제가 좀 잘못된 거다. 터널 시야가 있는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경을 적용해 주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 대신 그 학생한테 잘 맞는 최소 확대 크기, 최소 확대 배율, 최소 확대 글자 크기로 확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터널 시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확대 독서기나 확대경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B까지 해설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분석이나 아니면 개념에 대한 설명은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강의에서 할 거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제 생각에는 컷도 많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A도 완전 쉽지 않았고 B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컷보다는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내가 좀 못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지금 못 본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꼭 마음 다잡고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